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주식이 오늘 3,133,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상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법 개정과 관련되어 있는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 보험, 지주 종목들이 상승의 폭발력에 불을 붙였습니다. 코스닥도 790선을 회복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법안을 추진하는 소식에 자사주 관련주들이 급등으로 출발한 하루였습니다. 자사주 비중이 큰 부국증권, 신영증권 등 증권주들이 급등으로 출발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하루였습니다. 정말 시장이 이처럼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고 시장에 주식을 투자하게 들어있는 주식의 탁금이 기본적으로 70조 이상이 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시작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의 영향에도 국내 주식 시장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기다렸던 상법 개정이 전체 주식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과연 이거였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상법 개정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일정 부분이 해소되면서 국내 주식시장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5,0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였고 장외주식 시장도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래소 코스닥 시장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수세가 살아난 한 주였습니다. 한 3년 가까이 비상장 주식시장이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시장을 견뎠던 사람들이 이제 그 빛을 볼 시간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에 집중했던 서학개미들 다시금 미국 시장에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특히 테슬라 주식에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금 해외 주식 시장의 순매수액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그만큼 주식 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제끼고 새로운 금융 시장으로서 여러분들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만큼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고 주식으로 배당만 잘 받아도 생활할 수 있는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구석의 비상장 주식은 반드시 역할을 할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뉴스로 한 주간 뉴스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나무만 예외를 적용했다. 비상장 주식 조각투자 상품 중개 업무의 발행과 유통의 분리 원칙을 금융당국이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 중개에는 예외 적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평성에 시비를 걸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두나무의 힘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당근마켓이 올해 미국 증시에 갈 것인가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업계가 찬바람을 부는 상황에서도 당근마켓의 약진은 눈여겨볼 만하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토스와 야놀자가 미국 시장을 겨냥해야 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는 상황에서 당근마저 미국 증시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당근마켓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편입하기 안전한 정보이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글로벌 LNG 플랫폼 시장에 진출한다.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이 뜻은 상장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20가 존슨 홉킨스와 연대하면서 마이옴의 미국 시장 진출에 교도를 마련했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 이슈 중에서 서울 로보틱스입니다. 서울 로보틱스가 전 세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면서 상당히 많은 인건비와 또는 기술 경쟁력 활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서울 로보틱스는 산업용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으로서 우수한 기술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매출 구조 상태에서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가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회사의 1호 상장을 목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에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소 회사가 상장됐을 때 1조에서 1조 5천억 더 낮게 본다면 5천억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죠. 공모주 주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 종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도인시스, 그 다음에 L&B가 있습니다. 현재 공모주 주식들이 눈여겨 들어온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공모주 주식 시장은 이 정도에서 패스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차 빗썸을 추천해 드리고 두나무도 추천과 함께 보수 관점을 요구했습니다. 그 후에 와서는 중고프로도 비상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빗썸의 가격의 형태를 봤을 때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10만 원이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한 12만 원 가까이 상승을 했죠. 이 방송을 할 때 9만 원짜리 주식이 연속적으로 25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식의 거래 형태를 봤을 때 회사의 실적과 바탕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단주 거래 형태의 모습을 빗썸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쉬어갈 필요가 있다.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더 좋은 가격의 주식을 편입할 시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빗썸이 지금 당장에 상장되는 종목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상장될 수가 있습니다. 이 빗썸이 주관사를 선정했지만 이 상장 로드맵은 아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구조상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싱가포르 법인으로 지배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것 뻔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국내 상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지분구조의 제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해결하는 데 시간적 여유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빗썸이 저는 개인적으로 50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액면가 5천 원짜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은 인위적 상승이 뚜렷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빗썸이 좋은 회사지만 한 발에 뛰어넘는 식으로 12만 원 가까이 폭등을 했을 때는 조금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거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쯤은 빗썸은 조금 더 쉬었다가 갈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여러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 대표적인 비트코인이 1억 5천을 찍고 넘어가도 빗썸과 두나무 주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제스처들이 나오고 있죠. 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까지 우호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빗썸과 두나무 가장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 형태가 상당히 작은 상태에서 주식을 올렸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려갈 때는 한없이 내려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곳은 개인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페이를 눈여겨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부해 보시면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수혜 증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빗썸과 두나무 상당히 좋은 주식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냉각기를 가지고 충분히 편입할 시간이 있으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무신사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무신사 자회사들의 적자가 좀 심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지켜보시고 지금쯤은 조금만 냉각기를 갖고 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놀자 변동고시 32,000원짜리를 지켰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가장 평가된 게 바로 당근마켓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당근마켓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외면되고 있는 플랫폼 주식에서 당근마켓만큼은 편입해도 된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K뱅크 적정주가 4,000원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상은 갈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관련주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K뱅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카카오뱅크와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이 가격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이 자리 잡고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K뱅크 업비트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않는다면 K뱅크가 상장됐을 때 적정 주가는 저는 4,000원 이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 거래 형태에서 절대 편입하지 말라는 종목이 바로 이 K뱅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컬리 17,000원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컬리도 창장을 앞두고 있지만 이 적자의 폭을 소폭 계속 줄여가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뷰티컬리라든가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이 살아나야 이 컬리도 적정 주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주간의 시향을 마치겠습니다. 당근마켓이 여러 플랫폼들이 부진 속에서도 계속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당근마켓 주식 진짜 매력적이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소울로보틱스입니다. 이 소울로보틱스가 상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국내 자율주행 시장에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소울로보틱스가 국내 B2B 공장 내 자율주행 시장의 강자로서 그 면모를 드러내고 있고 소울로보틱스가 어떤 식으로든지 삼성전문과 함께 올해 상장으로 가기 위한 여러
여러 로드맵들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마켓과 서울로보틱스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상장 주식은 단박에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 저축 상품으로 투자했을 때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상장 주식 안에 보석 같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